블루이는 단순한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에피소드 곳곳에 숨겨진 디테일이 정말 많아요. 놓쳤을 수 있는 숨은 디테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리피타임 에피소드에서 빙고의 꿈은 사실 에피소드 초반에 엄마가 읽어준 잠자리 동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칠리는 빙고에게 두 권의 다른 책을 읽어줍니다. 한 권은 태양계에 관한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알에서 부화하는 동물들에 관한 책이에요. 빙고가 잠이 들면 그녀의 꿈은 두 이야기가 합쳐진 형태가 됩니다. 꿈속에서 빙고는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듯이 지구에서 깨어나와요. 나중에 그녀의 장난감 플로피도 같은 방식으로 달에서 깨어납니다. 동시에 빙고는 우주를 여행하며 행성들을 탐험하는데 이것은 칠리가 전에 읽어준 책과 연결됩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것은 빙고의 상상력이 잠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섞어내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장 뇽은 프랑스어를 합니다. 오, 세트레부! 캠핑 에피소드에서 블루이와 장 뇽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놀고 친구가 됩니다. 그게 이 에피소드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만약 이 에피소드를 프랑스어 더빙으로 보면 실제로 언어가 반대로 바뀝니다. 블루이는 프랑스어를 하고 장명은 영어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애들 먹을 게 필요해. 우리 이 씨앗을 심어볼까? 두 아이가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영리한 방법이에요. 또 장 뇽에 관한 작은 디테일도 있어요. 빙고 에피소드에서 놀이방 벽에 블루이와 장룡 그림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블루이가 캠핑 여행에서 쌓은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보여주는 작은 배경 디테일이에요. 이제 다음 디테일은 정말 웃겨요. 베드룸 에피소드에서 에피소드 시작 부분에 복도 끝 벽에 보라색 끈적이 도마뱀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에피소드 내내 그 도마뱀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인형을 나눌 때 도마뱀이 처음으로 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칠리가 빙고가 작은 책장을 미는 걸 잡았을 때 도마뱀은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 그들이 블루이의 새 방을 떠날 때쯤에는 도마뱀이 완전히 벽에서 떨어져서 복도 끝에 있는 식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이건 에피소드 전체에서 천천히 변하는 아주 작은 배경 디테일이에요.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쇼의 제작진은 여러 에피소드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미 에피소드에서 러스티와 잭이 군인 놀이를 할 때 동시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잭이 칼립소를 처음 만나는 순간 배경을 보면 블루이와 클로이가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모험 에피소드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에피소드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미니 에피소드 얼롱사이드에는 아마도 대부분 눈치채지 못한 작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허니와 블루이가 아침을 먹을 때 둘 다 시리얼을 집어들지만 블루이의 시리얼 상자를 보면 가장 눈에 띄어요. 미국 출신이면 프루트루푸스 시리얼을 알 수도 있습니다. 블루이는 이 시리얼을 좋아하지만 밴디트는 블루이가 먹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밴디트를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리얼에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코넬리우스는 테리어의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그 여자들 중 한 명은 콰이어트 게임 에피소드에서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이후 그녀를 3번, 3개의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댄스 모드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선글라스를 쓴 강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 에피소드에서 놀이터 장면에서 블루이와 빙고가 놀러가는 길에 그녀는 길가에 서서 저렴한 전기요금제를 파는 그 남자와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인물은 쉽독 에피소드에서 힐러 가족의 초인종을 누르는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서커스 에피소드에서 모든 캐릭터가 지역사회 리더 선출을 위해 투표소로 갈 때 그녀가 구석에서 동료와 대화하는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그녀는 파란색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블루이. 초창기에는 많은 팬들이 블루이가 남자아이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여자아이임을 알게 되었죠. 블루이에서 남녀 캐릭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첫 번째 방법은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남자 캐릭터들은 여자 캐릭터들보다 몸통이 약간 더 넓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칠리와 밴디트를 한번 볼까요? 밴디트가 칠리보다 몸통이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캐릭터들이 앉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쇼의 여성 캐릭터들은 항상 다리를 모아서 앉고 남성 강아지들은 항상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남자 강아지인 척하며 게임을 할 때는 남자 캐릭터처럼 똑같이 앉습니다. 빙고가 코스염을 붙이고 남자로 변장할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앉아서 자신이 남자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이죠. TV 쇼핑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코넬리우스가 윈턴을 학교에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넬리우스의 차 뒷유리에 무언가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피소드 후반부 약국 주차장에 있는 그의 차를 다시 보며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아이와 남자 어른이 있고 또 다른 인물이 있어야 할 자리는 누군가 지우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디테일은 윈턴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걸 암시합니다. 또 코넬리우스가 테리의 엄마를 같은 에피소드에서 처음 만난 것도 알고 계셨나요? 블루이에 관한 모든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창원 노음들조차도 팬층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노음들 중에서 제레미가 아마도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더 사인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오랫동안 고생한 제레미가 프리스키가 라들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할 때 그녀에게 발로 차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불쌍한 노음을 발로 찰 때 우리는 노음 머리에 작은 금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프리스키의 발차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프리스키가 불쌍한 정원 노움에게 공격적으로 굴기 전에도 이미 노움이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백패커스 에피소드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블루이와 빙고는 밴디트에 매달려 놉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쌍한 제레미가 땅에 떨어지고 조각 하나가 날아갑니다. 이로써 그의 도자기 모자가 그 순간 확실히 부서졌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칠리가 나중에 제레미를 다시 붙여 놓았겠지만 수리 후에도 금이 간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서프라이즈 에피소드의 숨겨진 디테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른이 된 블루이가 칠리와 밴디트 집을 방문하는 에피소드에서 집에 많은 사진 액자가 있고 그중 하나에 빙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배경을 보면 이스터 섬이 보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이스터 성은 고고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블루이에서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빙고가 밴디트의 발자취를 따라 그와 마찬가지로 고고학자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액자에는 힐러 가족 모두가 담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블루이의 졸업식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이가 학위증을 들고 졸업 모자를 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블루이가 뜨개질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커리 퀘스트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작은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블루이와 칠리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언가를 뜨개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에피소드에서 밴디트가 집을 떠나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주 동안 집을 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에피소드에서 밴디트가 칠리와 딸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블루이는 자신과 엄마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밴디트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밴디트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힐러 자매들이 공항에 그를 마중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블루이가 자신과 엄마가 만들던 것과 똑같은 색깔의 목도리를 하고 있는 걸 눈치채셨나요? 이 말은 캐릭터들이 화면 밖에서도 자신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 블루이가 뜨개질을 잘한다는 점도 언급해야겠네요. 할아버지 에피소드에서 칠리의 어린 시절을 더 알게 되었죠. 칠리는 강아지 때 이곳에서 놀았어요. 칠리와 그녀의 딸들이 나무 중 하나에서 할아버지를 잡으려고 달리기 경주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나무 중 하나에 칠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칠리도 블루이와 빙고 나이였을 때 꽤 장난꾸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로 했죠. 이쯤 되면 우리 대부분은 힐러 가족의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디테일을 알고 있습니다. 419는 파란색의 한 색조를 의미하고 HLR은 힐러를 뜻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루 힐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숫자의 번호판도 있다는 걸 아셨나요?
예를 들어 테리어 엄마의 번호판은 사실상 테리어라고 적혀 있지만 가장 웃긴 번호판은 벨라의 것입니다. 벨라의 번호판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뜻으로 그녀의 9자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마 놓쳤을 숨겨진 디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다음 영상에서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